네, 한동안 서로 비난도 하고 외면도 했던 보수 진영 야당들이 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도 만들었고 또 매일같이 통합 관련된 뉴스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 상대당을 향해서 통합하자고 사랑의 짝대기를 보내는 것 많이 접해왔던 것이죠.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에서 합하면 정이 될까? 통합의 심리학, 이런 제목으로 정당 간의 통합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통합이 우리 선거 지금까지의 여러 지형 역사를 보면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한 건 맞죠? 네, 그럼요. 뭐 결정적인 변수죠. 예. 네.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주제는 설 특집으로 한 2시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았어요. 우리 곁에 명멸해갔던 그 정당 이름들을 다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참 네. 그리스 로마 신화 같거든요. 그 신들 이름처럼 예. 정당 참 많죠. 그런데 정말 이 많은 정당들 속에서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우뚝 올라선 건 사실 87년 이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이전엔 1공화국, 2공화국 때는 좀 우리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굉장히 강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이 뭐 이렇게 통합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3공화국 이후는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당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딱 세력들이 네. 군사 정권 대 권위주의 정권 대 민주주의 예. 뭐 민주 대 반민주 뭐 이런 아주 이분법으로 사실 그 군사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분열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뭐 힘을 합쳐야 군사 정권에 그렇죠. 대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이제 3당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이 4개의 정당, 지역 정당으로 좀 보여지는 4개의 정당들이 나와서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여소야대를 그 타파하기 위해서 한데 뭉쳤죠. 뭐 민정당, 뭐 다음에 통합민주당, 그 다음에 공화당 계열 네. 이렇게 해서 다 뭉치니까 소외된 게 호남 계열 정당이 소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남 계열 정당이 소외되면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어디와 손잡을까, 어떻게 세력을 넓힐까. 예. 여기서부터 이제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시작이 되죠. 아예 당명 이름에 통합이 들어간 게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2개 정당 이름으로만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 네. 한국당 계열 정당 이름들은 그 전에 달랐으니까. 네. 근데 민주당 계열 정당에는 통합이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중도통합민주당, 중도개혁통합신당 거기에다가 예. 통합이라는 말을 약간 변주하면 연합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연합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을 하면 예. 이렇게 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민주당 계열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왜 제가 이제 호남권 정치 세력이 소외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야 운동권 세력과 손잡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 시절 또는 장 대표 시절에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들을 많이 또 이렇게 영입을 하거든요. 판사 출신의 추미애 판사라든지 뭐 이런 영입을 하면서부터 제 세력들이 좀 이렇게 이 정파로 예.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근데 이들이 총선 때 분열하면 대선 때 다시 합치고 대선 직전에 분열하면 총선 때 합치고 그러니까 주로 이 선거 직전에 분열하는 건 네. 경선에 불복해서 경선에 불복하고 나와서 이제 새로운 당을 차리고 그다음에 실패하니까 또다시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합치고 이렇게 되면서 통합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많이 쓰이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청취자 언제나 딩동댕님이 3당 합당 생각납니다. JP가 통합의 원조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3당 합당 통합의 원조를 JP로 봐도 될까요? 통합의 원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왜 2시간이 필요하냐면 예. 통합과 그다음에 합당과 그다음에 입당과 이게 약간씩 성격이 달라요. 이제 합당이라는 것은 주로 좀 더 이념이 다르고 하는 정당들이나 혹은 20명 이하의 정당들이 합쳐졌을 때 합당이라고 하고 네. 20명 이상의 정당들이나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그런 세력들이 모인 걸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당 합당을 통합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그런 지역 정당이 만들어져서 네. 그때 합당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흡수처럼 약간의.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 통합도 통합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3당 합당이라고 불리지 3당 통합이라고는 안 불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크게 한국당 계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이쪽은 좀 분열이 좀 적었잖아요. 네, 분열이 적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자, 이 3당 합당 이전까지는 이 영남권이 한데 묶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TK는 TK대로 PK는 PK대로 표심이 서로 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영남이라고 묶이지 않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성향이 같아요. 지금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이전부터 TK와 PK는 다른 그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예. 3당 합당 이후부터는 영남으로 완전히 묶이게 돼요. 그 이후에 사실 분열이 좀 있긴 있지만 예. 민주당 계열 정당보다는 분열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성공하기 직전까지는 영남권이 분열하지 않았거든요. 예. 영남권이 분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남권이 분열해서 생기는 어떤 통합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경선에 불복한 제3당, 제4당 아주 작은 정당 그리고 친박연대처럼 역시 네. 친박연대도 경선에 불복해서 나온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런 정당들이 합해지는 경우는 있었어요. 예. 하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통합처럼 그렇게 자주 일어나거나 하다못해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똑같은 이름을 갖고 총선에 이번에 나온다. 4년 동안 이름이 안 바뀌었다. 네. 그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조차도 처음 있었던 예, 예, 일이었고.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과거 선거에서 그렇게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의미를 부여했고 움직임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네. 그 통합이 선거의 승리까지 이어졌습니까 항상? 앵커님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통합이 무조건 승리한다?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을 한번 볼게요. 네. 분열해서 치른 선거에서 2번은 승리하고 3번은 패배했어요. 네. 그런데 통합해서 치른 선거는 4번을 패배했어요. 승리한 적은 없고요. 승리한 적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얘기하면 예, 예. 통합한 것보다 지금 분열해서 치른 선거가 덜 패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예. 자, 보수로 얘기하면 더 쉬워요. 한국당 계열은 뭐냐면 분열해서 치른 선거는 3번 승리하고 3번 패배했는데 통합해서 치른 선거는 한 번밖에 승리를 안 하고 3번 다 패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패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자, 통합 그러면 무조건 다 국민들이 찍어줄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네. 통합하는 과정도 참 중요하고 통합하는 이유도 중요해요. 그렇겠죠. 국민들은 아주 꼼꼼히 그걸 보거든요. 그 과정을 다 보니까. 네네. 근데 과정을 보면 딱 뻔한 통합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지분 나눠 먹기. 그러니까 통합하는 과정에서 누구 좀 이렇게 누구 지역구는 확보해줘. 네. 우리는 몇 석을 확보해줘. 그러면 너네는 몇 석을 확보해줄게. 인정해줄게. 이런 식의 과정이 보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국민들은 야 저거는 새로운 어떤 이념도 없고 또는 혁신해서 우리가 정말 뭘 잘해볼게 이렇게 반성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무엇인가 국민들한테 내놓는 이미지 또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네. 그저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려고 한다라는 인식이 드는 순간 통합은 이건 아니야 밥그릇이야 라고 딱 판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통합 자체도 중요하지만 통합이 올 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 과정들, 잡음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다 챙겨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 쪽에서 지금 통합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범위는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하고 또 정말 통합은 될지 또 잡음은 없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보수 통합의 이유를 한번 보면 네. 반문연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유만으로 성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자고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사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대선에서 다 졌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건 거의 5연승, 거의 6연승 할 정도로 보궐선거,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 이렇게 연달아서 승리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쪽에서 봤을 때 민주당 계열은 그때마다 네. 반 한나라당 연대를 했어요. 그리고 반 이명박 연대, 반 박근혜 연대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예. 자, 우리가 맨날 지고 있다. 지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통합하지 않았어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이 계속 또 생겨났고요. 네. 그래서 이슈 자체가 반민주 연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그 성향으로 이 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연패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 집권 여당이 오래 집권을 한다거나 또다시 집권하는 걸 방해한다거나 이 이유만으로는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정치는 포지셔닝이거든요. 네. 포지셔닝은 걸 자리매김한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정당이나 이 정치는 어디에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나. 네. 중도인가 중도 우파인가 좌파인가 아니면 진보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문 연대의 위험성은 뭐냐면 안철수 계열부터 뭐 또 저 유승민 계열부터 또 지금 뭐 우리공화당도 있고 예. 친이 계열 친이 정치인들이 한동안 정치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력들이 전부 다 모여서 지금 통추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단계에서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왜 모이지? 라는데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곧바로 이어져야 될 게 뭐냐면 네. 미래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예. 미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좀 미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커피타임님 안 되는 집안이 늘 분열하는 겁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차재문님은 그냥 갈 수 없잖아 시간 좀 늘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8280님께서 정당과 인물 보고 투표하는데 통합 등의 이유로 당선되고 다른 정당으로 입당하는 건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또 의견도 좀 주셨거든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안철수 전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가 상당히 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쪽은? 일단 안철수 대표는 짧게. 100m 미인이에요. 멀리 있을 땐 되게 미인인데 가까이 있을 땐 좀 미지수다. 즉 미국에 계시니까 아직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만 네. 일단 돌아와서 자기를 어디에 자리매김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뭐 중도냐 우파냐 좌파냐 이런 것을 시작할 때부터 평가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 아는 경찰로 돌아오겠습니다.